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어떠한 코인입니까?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 중에 이더리움의 수혜를 그대로 따라서 더욱더 많은 수혜를 가져가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자, 뭐 이전 영상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2024년도 1월 달이었죠. 바로 이때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50% 넘는 상승력을 보였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가 나왔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50%가 넘는 상승력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이더리움 또한 이제 이더리움 ETF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력을 크게 가져왔다라는 거.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더리움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다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원대까지 무조건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만 4천 원대도 아직 못 온 단가죠. 그만큼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밑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50% 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나간 물량이 전혀 없죠. 올라갈 때마다 빠끔빠끔 올라갔던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입 단가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들어왔던 물량은 그대로 유입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 단가를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ETF다. 그리고 EDXM 바로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 부분도 오늘 영상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나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가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언제쯤 돌파 신호가 나올까? 그게 바로 5만 4천 원대거든요. 이 5만 4천 원 나오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 잡을까? 또 하나 중요하다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비중 관리까지 또한 확실한 수익 구간에 만들기까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해당되는 모든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문자 받아봤는데 나 문자대로 대응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에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실한 수익구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으로의 수익구에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지금 바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갖고 내려왔을까? 이더리움 ETF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더리움 ETF는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예측 구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박을 받는 요인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자, 지난주에 경제 지표 이렇게 나왔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모두가 시장 예측치와 동일하게 나왔던 부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예측치와 동일하다라고 한다는 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 기준금리 결정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가 인하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지만 고래들한테도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고래들은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왜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엄청 부담스럽죠. 나중에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들은 어떨까요? 투자했던 곳이 주식시장이고 코인 시장입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기업이고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글로벌 100대 기업을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100대 기업 중에 81개의 기업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많은 기업들, 대부분이 다 미국 기업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이시죠? 페이팔 보이시죠? 엔비디아 보이시죠? 비자 보일 거고요. 아마존 보일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요. 블랙록, 시티, 골드만삭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도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자, 삼성만 예를 들고 보면 삼성이 투자했던 기업들 중에 투자 가치가 없었던 게 있습니까? 없죠. 삼성은 투자는 무조건 돈을 보고합니다. 확실한 투자 가치가 있어야지만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이 삼성이 투자했다더라, 삼성이 지분을 늘렸다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주식 폭등하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 글로벌 81개의 기업이 모두가 다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확실한 슈팅 구간의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걸까? 자, 여기에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누굽니까? 확실하게도 고래는 돈이 많고 시간도 많은 존재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고래 중에 하나인 JP 모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JP 모건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자, 가상자산을 디스하던 JP 모건 현물 ETF의 AP를 참여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AP를 참여할 수 있냐? 라는 뉴스의 내용이거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부분 한번 보이시죠? 이게 6월 8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JP 모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금리 인하 전망을 7월 달에서 11월 달로 연기했다. 자, 이 JP 모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입니다. 첫 번째 대형 은행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이들이 연기가 늦춰질 것이다. 당연히 시장은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드는 요인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이것도 한번 보시죠. JP 모건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요는 실제보다 2배가 과장됐다. 이것 또한 6월 15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디스하는 JP 모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했다는 이 부분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은 사기로서 통화로서의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JP 모건 CEO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량이 80.6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ETF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JP 모건도 그렇고 대형 고래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늘려야 되겠죠.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들 또한 투자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매수 안 하겠습니까? 매수하죠. 근데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매수를 한다? 그럼 이들의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알고 있는 고래라는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을 어떻게 털고 가려고 이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고래들 때문에 못 올라간다. 해당되는 모멘텀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MM 세력이라고 합니다. 마켓 메이커. 이 아이들이 움직임 자체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장의 관점을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 더 이상의 가치가 어떻게 발생될 것이냐 말씀 한번 드렸죠.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뭡니까? EDXM입니다. 이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원래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캐는 상폐됐습니다. 왜?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폐가 됐는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이더리움 ETF의 말이 나오면서 SEC의 눈치를 보고 있는 월가는 당연히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ETF 말도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솔라나가 들어올 확률도 매우 높다. 이 두 가지 다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DXM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또 한 번
유입될 부분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20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이더리움을 품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SEC 위원장이 빠르게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 뒤에 배경엔 누가 있냐? 바로 이더리움 ETF, 바이든이 승인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약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투표를 받을 수가 있고 대선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미국의 ETF를 보여주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에도 3,4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ETF 이더리움의 ETF는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올까? 말 그대로 말씀드렸죠. 고래들의 움직임에서 이들의 비중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쭉쭉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앞으로 시장 전망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거래소의 공급량이 8년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처럼 이더리움 클래식은 추가적으로 슈팅 구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올 것이고 이더리움 ETF가 나오는데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냐? 이 뉴스를 보시면 원조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50%를 급등했던 모습이 이더리움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추가적인 슈팅 구간을 우리한텐 수익 구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 안에 위치해 있고 바닥을 어떻게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추가적인 슈팅은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오늘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해당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받아봤는데 문자대로 대응 못하겠다. 제가 카톡방 주소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다 무료로 전화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이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제가 직접 컨트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